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출신의 진보 성향의 소장파 법학자로 꼽히는 조 교수는 그동안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왔습니다. 국민연대는 문재인 후보를 국민 후보로 만들어 그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맡았을 때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6일엔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기강, 인사검증 등을 맡는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학자를 발탁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역동적이고 일하는 젊은 비서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민정수석 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던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사수석에는 조현욱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균형인사비서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남녀 동수내각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여성을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홍보수석이나 신설되는 뉴미디어 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유력하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대통령 비서실 내 요직을 맡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퇴임 인사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진했고 소기에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큰 관심만큼 논란도 잦았던 SNS 활동을 고집스럽게 지속했던 이유를 떠나면서 설명한 걸로 들립니다. 마지막 발언은 보수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였습니다.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지만 법무장관 기용이 유력해 학교로 돌아가겠다던 말은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문 대통령의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던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시민사회수석에는 반부패 분야 시민운동가이자 목사인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신임 일자리 수석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여권에선 촛불 정신과 국정 철학을 이행할 적임자들로 평가했지만 보수 야당들은 또 회전문 인사라고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어제 저녁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전자문서로 접수한 청와대는 곧바로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까지 거치고도 김 원장의 행적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가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에 대해서만 검증했을 뿐 이번에 위법 판정을 받은 후원금 문제는 검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의뢰한 김 원장 관련 4가지 의혹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먼저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말 자신이 속한 의원 모임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종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 소지가 있다면서도 위법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출장 시 보좌 직원 동행과 일부 관광 일정을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위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뜻에 맞는 글을 링크하는 식으로 현안의 목소리를 내온 조국 민정수석. 최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글쓰기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고 나서자 삼성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 법관 독립과 무관한 문제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현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수사 개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를 향한 민정수석의 이런 공개 글쓰기가 이른바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러한 페이스북을 통한 발언은 그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 정권 민정수석이 이랬다면 지금의 여권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한국당의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을 모를 리 없는 조 수석이 SNS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이 뒷받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을 박근혜 정권 우병우 전 수석에 비유했습니다. 버리자니 아까운 그 심정은 알겠지만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비위 의혹 등 최근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인사검증과 부패 감시에도 실패했다며 조 수석 경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 수석 감쌀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경질 요구를 촛불민심 역행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출신 특감반원 비위는 시스템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이며 비위를 사후에 알게 된 조 수석이 적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정말 과도한 조치라고 할 정도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책임을 물을 정도인가. 청와대 안에서도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거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면 돌파 방침인 건데 여기엔 보수야당의 조 수석 경질 요구는 정권 흔들기 차원이란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무도하다. 조국 수석은 이 글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SNS 글쓰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죽창가를 시작으로 40여 건의 관련 글을 쏟아냈습니다. 이적에 친일, 쫄지 말자까지 표현도 직설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 그것도 민정수석이 할 역할이냐는 비판에도 SNS 여론전 선봉에 섰던 이유는 조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청와대 내에서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기술 패권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해왔다며 일본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전략적 목적에 싸움을 걸어온 만큼 초반 강대강 대치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건데 이 그 길이란 관점에서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이 말하자면 통했던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수석 비서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조 수석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인 정태호 일자리,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후임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감사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시민사회수석엔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임명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일자리 수석엔 캠프 일자리 추진단장으로 일자리 공약을 총괄했던 김용기 아주대 교수와 황덕순 현 일자리기획 비서관이 함께 거론됩니다. 개각은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인데 당초 10여 곳에서 7곳 정도로 폭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총리와 외교안보 라인, 국토부 장관이 일찌감치 유임으로 정리된 가운데 유은혜 교육,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후임 인사 물색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개각 대상에선 제외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에 나갈 비서관들도 다음 달 일괄적으로 청와대를 떠납니다. 다음 달까지 청와대 내부 전열 정비는 물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오는 9월부턴 새로운 진용으로 일본 경제 보복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으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기영, 법무부 장관의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은성수, 위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숙고를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제가, 즉 정면 돌파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함께해온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싶다. 개혁 적임자란 생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는 물론 장관 직무 수행도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찰이 이미 행동으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야권의 반발에 답답함을 밝히기도 했는데 향후 전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돌파하겠다는 생각과 맞물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 장관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오던 문 대통령은 그제 임명 제거와 철회 두 가지 내용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뒤 최종 결심은 어제 아침 회의에서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 8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비공개로 진행된 첫 일정에서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취임 하루 만에 곧바로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내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고 단장에는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업무 지원을 위해 전임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도 법무부로 파견 발령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그제 취임 후 주재한 첫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 상황에 대해선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던 조 장관은 그제 임명 직후 서울대에 복직한 지 40일 만에 다시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7번째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 같은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즉시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촛불의 힘으로 끝까지 지키게. 사전 행사에 이어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촛불 문화제는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대검찰청 외벽에 검찰 개혁 등의 문구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집회엔 주최 측이 예상했던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해 서초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고 원래 예정됐던 행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도 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어제 집회에 2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선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 수백 명이 참가한 집회도 열렸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디딜 틈 없는 인파는 서울광장을 지나 숭례문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에서 열린 크고 작은 보수 집회에 수많은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시청과 서울역에서 각각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대로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좀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조국이라는 분이 그 많은 잘못을 했는데 청와대고 여당하고 밀어주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그랬는데 주최 측은 오늘 모인 참가자가 최소 30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규모가 커지면서 세종대로 약 2km 구간 10차선 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광화문 일대 지하철과 버스 운행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규탄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 가운데 30여 명이 집회가 금지된 구간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서울 대학로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부산대 등 전국의 대학생이 모여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한 지 35일 만입니다. 조 장관은 오후 3시 반쯤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스스로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일 법무부가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어제 당정청 협의 이후 조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개혁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만큼 일정 정도 개혁의 단초를 이룬 것도 장관직 사퇴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촛불 시민에게 드린다는 서문과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장관을 수락했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그때부터 검찰과 언론의 공격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의혹과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 성격이었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윤석열 검찰이 자기 가족 전체를 겨냥하는 멸문을 꾀하는 사냥을 벌였지만 허위로 판명됐다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된 판결문 대목들을 상세히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입시에 활용된 각종 스펙들이 조작됐다고 판단한 판결들에 대해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하겠지만 지금은 상세히 반박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삼은 수사 중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언급했지만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선 역시 상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가족들의 인권까지 침해당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SBS가 2019년 9월 7일 보도한 표창장 파일 보도는 검찰이 9월 10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컴퓨터를 확보하기도 전에 나온 예언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9월 3일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컴퓨터에서 조 전 장관 딸 표창장의 직인을 위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아들 상장 스캔 파일이 발견됐음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이라며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검찰 쿠데타 운운하는 건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뇌물수수입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본 겁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준 노안중 부산의료원장의 고위직 진출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원장도 장학금을 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사비로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미국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부인 정경심과 대신 봐줬고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끊어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들의 대학원과 로스쿨 지원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변호사 명의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데 최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그동안 수사 경과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서울대학교는 관련 공문을 받는 대로 교수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형과 함께 추징금 600만 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안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입니다. 선고 뒤 조 전 장관은 1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성실, 진솔하게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